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내일 증시입니다. 오늘은 내일 증시 앞서가지고 오늘 장에 있었던 에코프로의 실형 이슈, 이것 자체가 또 장을 막판으로 밀어붙였고, 또 많은 투자분들이 또 에코프로의 주주이기도 하고, 또 2차전지 전체 산업에 대한 관련 섹터나 종목, 그리고 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다 보니까 많이 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기초가 주목되는 사안인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많이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고프로는 이제 오늘 서울 고법 형사 5부에서 2심을 진행을 했는데 1심을 원심을 깨고, 원심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어요. 벌금 35억이었고, 근데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뭐 2020년 1월부터 그의 다음에 9월까지 쉽게 말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차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미리 그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 경영진이나 주요 내부 가짜가 실제적으로 미리 주식을 선침해서 오히려 이제 확정된 공시가 나서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팔았죠. 그럼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 범죄 사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의 주가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부터 보게 되면 오늘 사실 뭐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인 것도 여전히 좀 늘렸습니다만은 2시 30분 정도에 본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파란색 코스닥이 급격하게 내려갔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에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합산 1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은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채 회장이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고, 이번 사건에 발당이 된 기업은 에코프로 BM의 수주고, 근데 뭐 같은 그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본 주가도 뭐 분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급락을 했으면서 5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보통의 기업 수였다면 이게 5%였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한 가지 희망이란 말은 그렇고,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뭐 5%밖에 안 빠져, 6%밖에 안 빠졌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팔았다기보다는 공매도 세력에 매도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5%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가정과 흐름이 중요한데, 약간 말이 나온 김에 시간의 단일가에서의 흐름, 뭐 52만 원까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똑같죠. 우리가 장을 보다 보면 항상 장을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일을 보다가 종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일단은 많은 투자가분들이 요 관련 내용을 보고 나면 어쨌든 주식을 팔죠. 실형이라고 하니까 뭔가 큰일이 났나 싶었어요. 물론 큰일이죠. 상당히 범죄행위고 큰일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주가 관점에서 봐야겠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 보유하고 계셨던 분, 아니면은 이 사건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반응 자체는, 이제 52만 원까지 떨어지는 반응 자체는 추정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 장 막판에 미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의 어떻게 보면 매도다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시간이 좁으면서 보게 되면 막판에 다시 붙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물론 이거 미세한 흐름을 가지고 전체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만은 5시 정도까지 내렸다가 종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천원 정도에 마감을 해서 50분의 본장에서 6천원 정도 마감하면서 마감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초반에 때렸던 물량 같은 경우는 장 4시부터 때리는 물량은 어느 정도 본 사건에 대한 위험성과 여러 가지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을 볼 수 있는 거고, 장 후반에 붙이는 물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단 지켜보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냉정한 판단을 위한 매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막판에 가면서 거래는 많이 됐지만 오히려 매수도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놓고 보게 되면,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워낙 뭐 거래 정지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우려할 수가 있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사실 거래 정지 리스크는 없다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래 정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현 전직 경영진의 형령 또는 배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게 아니죠. 시세 조정행위고, 또 혹시 횡령 배임 사건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본시장법상 자기 자본의 3% 이상의 횡령 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과 추징금 합산 자체가 82억이라면 에코프롬의 지금 자기 자본 자체를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자기 자본이니까 자본금만 봐도 되는데 거의 상관이 없는 금액이죠. 예, 그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이라는 게 2심이 있으면 3심이 있고 당연히 항소심을 하겠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뭘 우려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에코프로의 향후 사업 차질에 우리가 그런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재용 회장이 과거 또 잠깐 구치소에 있을 때도 동일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두 가지 우려죠. 첫 번째, 기업 이미지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오너의 구속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두 번째, 이제 에코프로 그룹 자체도 자금도 유치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 신규주로 사업도 넓히는 사령에서 최고 결정자의 의사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글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라든지 또는 기타 공장 확장, 자본 조달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갑자기 제동이 걸린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점과 2심에서 실형이 된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피고인의 지위와 범죄 중대성 책임에 비해서 처벌이 가냘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항소심에서 3심에서 번복될 수도 있고 2심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하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에코프로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게일까에 대한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합니다. 근데 6%밖에 안 빠졌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요거부터 잠깐 풀어보게 되면은 실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는 최근에 가장 역대급 많은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워낙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대차 잔고가 최상, 여기서 보면 빨간색인데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공매도 물량은 많이 나왔을 거고 어디 갔을까요? 네, 투자자별 동향을 놓고 보면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여기서 보면 1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스코어만 놓고 보면 공매도 세력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근 에코프로에 대한 이 파란색이 뭐냐면 현재 가격이 공매도보다 낮은 겁니다. 공매도를 우리가 말하는 공매도 가격보다 낮은 거를 평균가 대비라고 표시하는데 최근 4월 중하순 이후부터 어차피 주가가 못 간 것도 있지만은 공매도 세력들은 계속 이익을 보고 있었고 주가지로 공매도를 누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공매도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져 있던 거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내위해서 자신 있게 공매도를 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2차 산업에 대한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입장에 있죠. 두 번째 이야기, 과연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나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기준으로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3.72% 비중에 둘이 합선해서 대략 9% 정도의 비중입니다. 에코프로가 3.72%, 에코프로 BM이 5.52%. 그럼 전체 코스닥 전체 시장에 대해서 지수 영향력은 대략 10% 정도가 꼭 되지 않는 거죠. 삼성전자 20%는 좀 다르고 또 하나가 이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쭉쭉쭉쭉 떨어질 만한 악재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더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개인의 일탈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것 자체가 횡령 배임 사건으로 엮인다면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낮기 때문에 이는 주가 조작과는 조금 별개, 주가 조작 또는 미공개 정보에 의한 거지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막대한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나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최대 주주의 어떤 이러한 이슈 자체는 이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종채 회장 포함해서 최대주 2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놓고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향후 경영 진행에 있을 때 대한 불확실성 그거는 우리가 사실 회사 내부적으로 바로 가려 얼른 릴리스를 할 겁니다. 뭐 우리가 상장하는 이슈 이런 거는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에코프로의 사이즈가 큰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오후장에는 요것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도 밀렸지만은 실제적으로 장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모 신소재도 있을 수가 있고 2차 전지는 죽고 살면 문제보다 에코프로의 쏠림에 따른 그 힘의 완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에코프로로 쏟아냈던 그 힘에 대한 완화였지, 진짜 지금 전체 산업, 물론 그 힘 자체가 에코프로나 포스코에 몰렸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서서히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일부 종목입니다만은 윤성 FNC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좀 예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지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시장이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8%의 비중을 9% 수준의 비중을 뺀다 하더라도 밑에는 또 바이오라는 종목도 있고 엔터라는 종목도 있고 로봇이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쏠렸다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있긴 있겠지만은 오늘 장 끝에 나온 것처럼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면 다른 관련 종목들이 우후죽순 빠집니다만은 한 번에 막판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현 자리에서 에코프로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부정적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보는 것은 약간 섣부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관점이 될 것 같고, 마침 말씀 이야기 드린 대로 에코프로 주가에 대한 향방 자체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내일 하루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어디 갔어요? 네, 요거죠. 네. 만약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여기서 최소한 한 2, 3거래일,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라든지 다음 거래에 다시 현 주가 수준에서 너무 힘없이 오늘의 변동,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6%가 움직였는데 이보다 높은 변동성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자금은 액실이 되지만은 일시적으로 이 자리에서 뭐 가격 기술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더 밀린다든지 조금 반등하다 밀리더라도 돌리는 속도가 한 3거래일 이내에 안정화시켜 버린다면 생각보다 이거는 처음에 말한 대로 뭐 이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그건 아닌 미공개 정보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고 이것 또한 에코프로의 주가 향방과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후속일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있겠지만은 주가가 그렇게 허망하게 망가지거나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이슈는 일단 막판의 이슈에 따른 논란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시장을 전체를 교란한다든지 2차전지 산업 전체를 교란한다든지 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항상 한쪽이 좀 불리하면 다른 쪽이 튀어오릅니다. 그게 바로 주변 자본시장이고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가 노출된 첫 번째 악재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시장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1심이 아니고 2심이란 점과 법정 구속에 따른 놀라움은 있지만은 이 에코프로는 이미 저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3거래일 내에 60만 원 이상을 회복을 하면 이거는 끝. 그 다음에 또 3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만약에 50만 원 밑에서 계속 있다면 아쉽게도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대체제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